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단속들이 있는데요. 올 한 해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평소 운전 습관이 다소 불안하여 단속과 과태료 폭탄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것은 고속도로 주행 방법 위반, 과태료 폭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지르기 위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비교적 한산한데도 1차로만 고집해서 여유롭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앞으로는 1차로 주행을 고집하시면 과태료 폭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앞지르기 방법은 1차로와 같은 왼쪽의 앞지르기 차로를 이용해 앞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다시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지르기 하면서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앞지르기 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앞지르기 위반은 벌점 10점에 범칙금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에 1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즉,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7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가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단속되냐고요? 23년 4월부터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적발되거나 드론 이용 적발, 고속도로 순찰 때 암행 순찰 단속을 통해 지도새도 모르게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차가 좀 막힌다, 그런데도 단속을 한다고요? 통행량이 많아 시속 80km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속 걱정 없이 1차로인 앞지르기 차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 기준이 궁금하다고요? 요즘은 첨단 정보 시대라 고속도로 주행 중에 위반 사항을 단속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엔 오로지 교통단속 경찰만이 단속해서 한번 봐달라는 운전자들 때문에 단속 경찰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코믹 영화의 소재거리가 된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겠죠. 요즘은 경찰이 직접적인 단속은 고속도로에서 위반 차량을 따라가며 단속하는 암행순찰이 있습니다. 암행순찰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그러나 요즘 단속은 첨단 장비들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되면서 다른 차량이 블랙박스나 무인 단속 카메라에도 단속이 되는데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서는 차량이 번호판을 통해 위반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기에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 단속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이 소유주가 되는데 이때 차주에게 보내는 것이 단속 통보와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참고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으로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고갯길, 커브길 등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 있는데 금지 구간에서 차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으로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범칙금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동일하게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6만원, 승합차와 대형차는 7만원인데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차로제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다 폐지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지정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정차로제가 폐지된 이후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버스의 과속 운행 및 난폭 운행이 증가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최신의 연구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실시한 이후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도로와 달리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수에 대하여 반으로 나누어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구분하며 고속도로 외 일반 도로의 차로 통행 방법과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 앞지르기 1차로를 제외하면 2에서 4차로의 홀수인 3개 차로가 남게 되어 가운데 3차로를 제외하고 1차로에 가까운 2차로가 왼쪽 차로가 되고 가까운 차로인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만약 편도 3차로 고속도로라면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고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차가 통행 가능하고요.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정체나 사고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을 허용하며 모든 차는 지정된 주행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차로입니다. 만일 도로 중앙 쪽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으면 조금 다른데요.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곳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 바로 옆의 오른쪽 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만 독립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 둔 것이라 보면 되고, 나머지 지정차로 운영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 차로인 2차로를 계속 주행하게 되면 지정차로제 위반이 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은 벌점이 10점이며 차로에 따른 범칙금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4톤 초과 화물차 및 대형 승합, 특수 차량은 5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에 플러스 1만원이 추가되며 다만 벌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여 통행하면 벌점이 30점에 범칙금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됩니다. 승용 자동차와 소형 승합 자동차도 버스 전용차로로 이용 가능하다고요? 이용은 가능한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통행 가능한 차량은 13인승 이상 승합차는 혼자 탑승해도 모두 가능하고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9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타렉스를 개조한 캠핑카는 주행차로가 막힌다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당연히 단속되겠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오는 1월 22일 법 시행이 예고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입니다. 2022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요지는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점을 감안 오는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1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과 2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천 방안으로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개정 완료했고 시행이 2023년 1월 22일입니다. 그동안 우회전 신호등이 없었기에 보행자가 신호등 아래 보도에 서 있을 때 우회전하는 차가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서행해서 가도 되는지 설왕설래했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니 신호 지시만 잘 따르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과태료 폭탄을 쓸어가는 운전자들은 없겠죠? 그렇다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우회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보행자 통행 여부 확인하고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은 평소 습관도 중요하므로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완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벌점은 10점,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은 없고 범칙금에 플러스 1만원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방법 위반하다 인명 및 재산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과실로 분류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의해야겠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오토바이 관련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음 단속입니다. 이동하는 물체에서 95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면
이동 소음원으로 규제하는데요. 오토바이도 95dB 이상으로 소음기를 조작하면 규제 대상으로 되어 과태료 10만원을 받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오토바이 굉음은 잠자는 사람에겐 참기 어려운 소음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굉음 오토바이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단속 기준이 얼마 정도였냐고요? 소음 허용 기준 배기소음이 전국 동일하게 105dB였다고 하네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120dB, 헬리콥터 소리가 100dB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배달용에서 흔히 보는 오토바이는 배기소음이 일반적으로 90dB를 넘지 않는다고 하니 튜닝을 통한 개조가 아니라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른 소식 하나는 2023년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에 따라 오토바이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시거나 소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한 것은 상습 음주 운전자 가중처벌 시행 소식입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가중처벌법이 1월 3일 공포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는 정보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실효성을 잃게 되자 위헌 사유를 보완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에 해당되는데 처벌이 음주 측정 불응은 1년에서 6년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벌금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시 2에서 6년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2% 미만 시 1에서 5년 징역이나 500만에서 2천만원 벌금입니다. 2회 이상 단속 시 처벌이니 전범과 후범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전범과 후범의 시간적 제한은 10년이며 후범의 기산점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 2013년 1월 2일 0.1%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2월 25일에 벌금형이 확정되고 아무 일 없이 10년을 지내오다가 2023년 1월 24일 설 연휴에 단속되었다면 가중처벌이 될까요? 이번 전에 음주 단속이 2013년 1월 2일이어서 10년이 지나 또 적발되었지만 벌금 이상형의 형이 확정된 날은 2월 25일이므로 10년이 지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른 분들께도 전달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과 알고 싶은 정보 댓글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